근데 우리 상식으로는 건전지 전압을 잴 때 음극에는 흑색봉을 연결하고 플러스 극에는 적색봉을 연결합니다. 그러면 전압이 나오죠. 그리고 음극은 접지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흑색봉을 접지에 갖다 대는 게 맞아요. 그런데 왜 접지에 적색봉을 갖다 대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갖다 댔을 때 0.5V는 어디서 나온 값인지 궁금하다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다음의 궁금증 두 가지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왜 전자제품 수리를 할 때 접지에 멀티미터에 적색봉을 대고 흑색봉으로 기판을 체크를 할까?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체크했을 때 멀티미터에 숫자값 0.5 정도가 뜨는데 도대체 이건 무슨 의미일까? 이런 두 가지 궁금증을 이번 시간에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자제품 수리 시의 불량 유형을 살펴보면 대표적인 유형이 쇼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특성 불량, 맥락, 기판선 끊어짐 이런 정도의 불량 유형이 나타날 수 있는데, 먼저 대표적 유형인 쇼트를 보면 부품 소자의 저항이 사고로 사라져서 양단 전기가 통한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쇼트에 해당하는 부품을 보면 저항, 커패시터, 다이오드, 모스펫 이런 부품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특성 불량을 보면 특성 불량은 소자가 원래 가져야 될 특성이 고장이 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커패시터가 용량이 감퇴한다든지, 이 커패시터가 가지고 있어야 될, 저장해야 될 용량이 감퇴하는 거죠. 또는 부풀어 오른다든지, 아니면 또 이런 칩 저항이나 칩 컨덴서에 크랙이 간다든지, 아니면 또 신호 파형이 불량이 돼서 예를 들어서 이런 PWM 신호가 불량이 될 경우에 전압이 정상적으로 나올 수가 없으니까 전압에 이상이 생기겠죠. 이런 불량들이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이번 시간 주제와 직결되는 쇼트 증상을 중심으로 얘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전자제품 수리 시에 다이오드 모드를 쓸까? 보통 다이오드 모드를 쓰는데, 다이오드 모드는 원래는 다이오드 소자에 전기가 통하기 시작하는 전압을 표시를 해줍니다. 전위장벽이라고 하는데, 이게 0.4에서 0.6 정도를 표시를 해주는데, 꼭 다이오드 소자가 아니더라도 전기가 통하면 그 시작하는 시점을 표시해 주다 보니까 통전 모드가 되면, 통전 값이 되면 0V를 표시해 주니까 굳이 통전 모드를 쓸 필요가 없고, 물론 비폭음은 울리는 게 있고 안 울리는 게 있겠죠. 그래도 0V가 표시되니까 굳이 이쪽으로 옮겨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전기가 통하지 않는다면 오픈 루프, 이 소자가 다이오드 모드로 전기를 통하게 하기 위해는 너무 전압이 높습니다, 이런 뜻인 거죠. 그래서 저항이 너무 높습니다, 이런 OL 표시를 해주니까 간접적으로 저항 모드 역할도 해서 이 세 개를 아우르기 때문에 다이오드 모드 하나로 전자제품 수리할 때 유용하게 쓰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다이오드 모드의 숫자 값이 주는 의미가 어떤 게 있을까? 그걸 살펴보면, 다이오드 모드는 다이오드를 찍었을 때 다이오드 유형에 따라서 전압이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나타날 수 있는데, 여기서 일반 다이오드 모드의 값은 한 0.4에서 0.6 정도가 되고, 이걸 만약에 반대로 역방향으로 연결하면 저항이 높은 전기가 안 통하기 때문에 OL 값이 나타나는 거죠. 이렇게 다이오드 모드에서 쓰면 이런데, 이게 다이오드 모드 말고 저항에 연결해도 저항값이 증가함에 따라서
다이오드 모드도 비슷하게 증가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이오드 모드 값을 저항값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실제로는 저항값은 아니고 어느 정도 참고할 값으로만 쓸 수 있다. 특히 이 값은 멀티미터에 따라서 값이 달라지고, 그리고 전류를 얼마나 넣느냐에 따라서도 이 값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상대값이고 참고값이지 이걸 가지고 절대값으로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다. 이렇게 해서 다이오드에서 모드에서 나타날 수 있는 숫자 값으로 이런 의미를 고려하면서 전자제품 수리 시에 다이오드 모드를 사용하더라. 이걸 살펴봤고요. 그러면 다이오드 쇼트 찾는 방법은 어떻게 되느냐? 접지에 적색봉을 대고 부품에다 흑색봉을 대더라는 겁니다. 이거를 역방향 연결이라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접지에는 보통 흑색봉을 대는 게 우리는 익숙한데 반대로 지금 연결을 한 거죠. 이렇게 연결했을 때 쇼트가 나면 다이오드 모드에 0V가 뜨고, 정상이 되면 0.5V가 뜨라는 겁니다. 이해는 안 되는데 이렇게 해서 체크를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상식으로는 접지에 흑색봉을 대고 부품에 적색봉을 대고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반대로 연결해서 하더라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흑색을 접지에 대고 체크를 하면 다이오드 모드에서 쇼트일 때는 똑같이 0V가 나타나는데, 쇼트가 아니면 오픈 루프, 저항이 높다고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쇼트일 때는 0V가 나타나고 쇼트 아닐 때는 오픈 루프가 나타나니까, 그러면 이거 그냥 써도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 오픈 루프 값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굉장히 모호하다는 거죠. 이게 저항이 높은 건지 중도에 선이 끊어진 건지 기타 등등, 이래서 이 의미가 굉장히 모호하기 때문에 그럴 바에야 0.5V가 딱 나타나면 이 부품을 지나오면서 그 회로에 있는 것들은 다 정상적으로 전류가 통하는구나, 이걸 알려주기 때문에 이 방법을 쓰는데 왜 반대로 연결하고 왜 0.5V가 나타나는지는 여전히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상식으로는 보면 여기에 건전지가 있습니다. 건전지의 전압을 잴 때는 적색을 플러스 쪽에 연결하고 마이너스 쪽에는 흑색을 연결하는 거죠. 그러면 전압이 뜨죠. 1.5V라고. 반대로 연결하면 마이너스 1.5V가 뜹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렇게 마이너스에는 흑색봉을 연결하는 게 익숙해요. 그리고 이게 맞죠. 그러니까 음극에는 접지를 연결하는 것도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반대로 연결하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0.5V까지 뜨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수리할 때 다이오드 모드를 쓰니까 좋다. 그럼 다이오드 값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다이오드를 넣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우리 상식적으로 똑같이 건전지를 연결하고 다이오드를 넣었어요. 다이오드 방향은 띠가 있는 쪽이 이쪽이 되니까 이렇게 넣었고, 접지에 적색봉을 연결하고 이렇게 쟀을 때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저항이 한쪽에 흑색봉을 대면 이쪽은 지금 접지와 연결되어 있으니까 0V가 뜨고, 이건 이해가 되죠. 근데 저항의 반대쪽에서 이 저항이 만약에 쇼트다 그러면 전기가 이쪽으로 통하니까 0V가 맞죠. 근데 만약에 이 저항이 정상이다 그럼 이쪽으로 전기가 통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얘가 이쪽으로 전기가 통하지 못하니까 이 반대로 전기가 통해야 되는데 전원이 지금 끊겨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막혔으니까 똑같이 이쪽으로 해도 오픈 루프 이 값이 나타나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안 나타나고 0.5V가 뜨더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다이오드를 놓고서 봐도 이해가 여전히 안 되는 거죠. 왜 다이오드를 넣는데도 똑같이 이런 현상이 나오고 정방향이나 역방향이나 다 같이 오픈 루프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회로를 보면 실제 회로는 이렇게 생겼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똑같이 건전지를 직류로 연결하고 전원을 ON을 넣으면 전류가 이렇게 흐르겠죠. 이렇게 흐르는데 실제로는 전원이 오프가 되면 전류가 여기에 끊기면서 반대로 이쪽으로는 당연히 못 흐르니까 반대로 이쪽으로 전원이 흐르더란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 컨덴서라는 부품을 가지고 체크를 한다. 그러면 접지를 여기다 연결하면 이 모든 부품들은 한쪽이 접지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찍으면 이 부품의 한쪽 끝에 있는 접지로 연결되기 때문에 여기 접지를 연결했을 때 한쪽을 끊으면 찍으면 이쪽은 같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0V가 나오겠죠. 근데 반대쪽이 만약에 쇼트이면 이쪽으로 바로 연결되니까 당연히 0V인데 정상이다 그러면 전류가 이렇게 흘러서 반대로 흐르더란 겁니다. 전원이 오프됐을 때는 전류가 이쪽으로 못 흐르고 이렇게 못 흐르고 전류가 이쪽으로 흘렀으면 플러스를 이쪽에 됐었겠죠. 근데 전류가 이쪽으로 못 흐르니까 마이너스의 접지에 적색을 댔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만들어져 있는 게 실제 회로의 모습이더라. 다이오드가 이렇게 전원이 꺼지면 반대로 나타나는 연결되는 모습이 나타나더라.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냐? 그 바로 이 원리의 주역이 바로 이 모스펫이었다. 이 모스펫이 이 중간에 떡하니 자리를 잡고 있어서 전류를 이쪽으로 보냈다. 끊기면 이쪽으로 흐를 수 있게 했다. 이렇게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모스펫이 이 반대로 다이오드가 연결되도록 되어 있는 이 구조 때문에 실제 회로에서 이렇게 전압이 나타나고 적색봉을 여기에 찍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 모스펫이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반대로 작용하게 됐나, 그 구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스펫이 들어가면 왜 반대로 전류가 흐를 수밖에 없는가? 모스펫은 전원이 오프가 되면 전류가 반대로만 통하게 해놨기 때문입니다. 이게 지금 모스펫의 기본 구조인데, 모스펫이 이렇게 전류가 ON이 되어 있으면 드레인에서 소스, 이 드레인에서 소스로만 이렇게 전류가 흐르게 되어 있어요. N채널이 형성되면서 전류는 드레인에서 소스로 흐르고 전자는 반대로 흐르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전원이 오프가 되어 있다. 그러면 드레인에서 소스로 N채널이 막혀 있기 때문에 사라지기 때문에 전류가 안 흘러요. 근데 여기서 신기한 게 똑같이 드레인하고 소스가 생겼는데 드레인에서 소스로는 전류가 못 흐르는데 소스에서 드레인으로는 전류가 흐를 수 있도록 해놨다는 겁니다. 그것도 이 0.5V 이상에서는. 그래서 전류가 끊겼을 때 접지에다가 적색을 대고 마이너스에다가 흑색을 댔을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런 신기한 현상이
이 모스펫의 비밀인데, 이 비밀에 대해서, 이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거의 영상 한 분량만큼 되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먼저 찍어서 영상을 게재해 놨습니다. 제가 여기에 태그를 걸어 놓을 테니까 한번 보시면 꼭 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이 원리가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이오드 모드에서 0.4에서 0.6V가 찍혔더라. 그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 중요한 모스펫이 과연 전자제품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그걸 보면, 이 모스펫은 다양한 전압을 전자제품에 공급을 할 수가 있는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모스펫하고 콘덴서하고 코일이 결합되면 전압을 올리거나 내리거나 하는데 아주 자유롭게 회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 노트북을 보면 이 안에 CPU가 들어가 있는데, 이 CPU는 굉장히 낮은 전압을 높은 전류값을 쓰면서 돌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모스펫이 꼭 필요해요. 뿐만 아니고 이 노트북도 그렇고 데스크탑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다양한 전압을 미세하게 만들어서 미세하게 조정해서 쓸 수 있더라. 뿐만 아니고 보통 이 아날로그인 가변 저항이 하는 이 속도 조절을 디지털 값을 이용해서 만들어낼 수 있더라. 이렇게 교육용으로 쓰이는 아두이노, 여기에 보면 이런 IC 칩, 아트멜이라는 IC 칩이 들어가는데, 여기서 생성하는 디지털 그 값하고 이 모스펫이 결합해서 PWM 신호를 만들어내서 속도를 조절하더라. 이렇게도 쓰이고, 특히 이 모스펫의 장점은 많은 전류를 껐다 켰다 할 수 있습니다. 흐르게 하면서.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CPU, 여기에 핵심 부품으로 모스펫이 들어가고, 그리고 또 진공 청소기, 스위치를 켰을 때 많은 전류가 한꺼번에 필요로 하는 이런 진공 청소기나 용접기, 이런 데도 모스펫이 꼭 들어가더라. 근데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전자제품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부품이 이 모스펫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고 감초처럼 대부분의 전자제품에 들어가더라. 이런 모스펫이 그러면 실제로 회로에서 어떻게 생겼는가? 그걸 보면 이건 SMPS라고 해서 아답터에 들어가는 모스펫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CPU, 아까 보셨던 노트북에 들어가는 이런 모스펫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렇게 생긴 거는 열이 덜 나는, 열 효율이 좋은, 발열이 낮은 그런 제품이라서 많이 노트북에서 요즘 볼 수 있는 그런 부품이고요. 이거는 다리가 이렇게 8개인데 기능은 이 모스펫하고 같은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양한 모양으로 모스펫이 전자제품에서 쓰이고 있다. 그러면 이 모스펫이 들어간 실제 회로를 보면서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간단한 회로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쪽은, 이 회로는 이 전원 공급 장치인 SMPS의 회로입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220V가 들어가면 정류를 해서 여기서 전압을 다시 낮춰서 여기서 전자제품이 필요하는 전압, 뭐 24V, 뭐 12V, 5V 이런 식으로 전원을 공급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쪽을 1차단인데 1차단에는 모스펫이 들어가고, 이렇게 모스펫이 들어가고, 2차단 이쪽에는 모스펫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스펫이 들어간 것과 안 들어간 회로가 동시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 회로를 가지고 예를 들 거고요. 보시면 지금 접지에 적색봉을 연결했고, 이 콘덴서를 찍었을 때 이쪽에서 찍으면 지금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0V가 나오죠. 근데 반대로 콘덴서의 플러스 쪽을 찍었다. 그러면 전류가
전원이 오프되면 이쪽으로 못 흐르는 거죠. 그래서 전류가 이쪽으로 흐르기 때문에 플러스를 이쪽에, 적색봉을 이쪽으로 돼야 되는데 거기다가 모스펫에 다이오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소스에서 드레인으로 지나서 가야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0.5V가 나타나면서 여기서 딱 찍히는 거죠. 그래서 정상이면 0.5V가 찍히고, 만약에 정상이 아니다 그러면 이렇게 멀리 돌아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쪽으로 해서 쇼트가 나서 되니까 0.0V가 나오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2차단이다 그럼 여기는 모스펫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여기 지금 건전지가 있는 이 부분이 전원 역할을 하는데 이쪽이 플러스고 이쪽이 마이너스인 거죠. 그런데 얘는 전원이 꺼지면 이 코일이 도선이 돼 버려요. 그러니까 그냥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바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굳이 적색을 찍을 필요가 없어요. 이쪽에 적색을 찍으나, 그리고 이쪽에 적색 찍고 이쪽에 흑색 찍어도 같이 연결해서 되어 있으니까 그냥 통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콘덴서를 만약에 쇼트 여부를 판단한다 그러면 더 많은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고려를 해서 하게 되는데, 대부분은 이 모스펫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모스펫이 들어가는 이 원리, 이게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 회로를 실제로 보면서 어떻게 되는지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게 실제 회로의 모습인데요. 보시면 여기 1차단에서 전원이 공급되면 트랜스를 통해서 전압을 낮춰서 이쪽으로 낮은 전압 12V나 뭐 24V, 5V가 공급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지금 여기 있는 게 이 모스펫이 되겠고요. 이 반대쪽에도 비슷하게 생긴 게 있는데 얘는 모스펫이 아니고 다이오드의 일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찍어 볼 텐데, 이 접지는 보통 이 금속 부분을 얘기를 하는데 1차단에서는 이 접지가 금속 뿐만이 아니고 이 콘덴서의 마이너스 쪽도 접지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돌려서 할 때 이 콘덴서의 마이너스 쪽을 찍어서 접지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쪽이 접지가 되겠고요. 제가 마이너스를 찍고요. 이 반대쪽에는 플러스를 찍는 거죠. 보시면 0.5129가 되죠. 그리고 여기를 보면 그라운드, 드레인, 소스가 있습니다. 전원이 온돼 있으면 드레인에서 소스로 이쪽으로 전류가 흘러요. 그런데 만약에 전원이 오프가 되어 있으면 소스에서 드레인으로 이쪽으로 전원이 흐르는 거죠. 그래서 이걸 찍어 보면 전원이 온돼 있을 때는 드레인에서 소스로 보면 전원이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적색을 접지에 찍었을 때 이렇게 오픈이 나오는 겁니다. 오픈 루프가. 그래서 실제로 체크를 할 때는 반대로 소스에서 드레인으로 이렇게 놓고 체크를 하는 거죠. 소스에서 드레인으로. 그럼 0.51V가 나오죠. 이거를 똑같이 이 플러스에 갖다 대도 0.51V가 나오는 거죠. 이게 모스펫의 다이오드 값이었던 겁니다. 이렇게 해서 모스펫이 있는 쪽, 이쪽에서의 값을 0.5V가 나오는 것을 실제로 봤고요. 그러면 지금 모스펫이 없는 그런 회로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거기서는 지금 요 접지 금속이 지금 핀이 이쪽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를 접지로 하고, 똑같이 커패시터를 가지고 지금 측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패시터에 이 띄는 쪽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접지에다가
적색을 대고 마이너스에 대면 똑같은 쪽이니까 0이 나오겠죠. 근데 반대로 되면 플러스에 되면 이 값은 커패시터의 그 충전값 정도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만약에 반대로 된다. 반대로 접지에 흑색봉을 대고 똑같이 마이너스에 되면 똑같은 값이 나오겠죠. 그런데 플러스에 됐을 때도 값이 이렇게 나오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커패시터가 충전되는 이 모습 때문이에요. 그렇게 해서 나오더라. 그래서 모스펫이 없는 쪽에서는 이렇게 접지에 적색을 대던 흑색을 대던 상관이 없고, 모스펫이 있는 쪽에서 이런 의미가 있더라. 이런 거를 실제로 한번 회로를 가지고 알아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실제 회로를 가지고 작동하는 모습을 알아봤고요. 그러면 이렇게 콘덴서를 만약에 쇼트가 됐다. 그러면 이 콘덴서만 쇼트 증상이 나타나면 되는데, 이 쇼트 부품뿐만 아니고 다른 부품들도 쇼트로 나타나더라.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왜 쇼트 증상이 쇼트가 난 부품 외에서도 나타날까? 보면 쇼트는 이 부품에서 난 거죠. 그런데 쇼트가 나지 않은 이 부품을 찍었습니다. 근데 얘는 쇼트가 아닌데 전류가 어떻게 흐르느냐? 얘를 통해서 얘가 이렇게 못 흐르니까 이쪽으로 해서 쇼트가 난 쪽을 통한과 해서 반대로 이렇게 가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쇼트가 안 났음에도 쇼트가 난 곳을 경유해서 가기 때문에 얘도 0V가 나타나는 거예요. 얘만 0V가 나타났냐? 같이 쇼트 부품하고 같이 병렬로, 이게 병렬이죠 지금. 병렬로 연결된 부품들에서는 다 쇼트로 나타나더라. 그런데 만약에 직렬로 연결되어 있다. 그럼 얘가 쇼트가 났으면 얘만 쇼트로 나타나겠죠. 얘는 이렇게 여기다 갖다 대면 저항이 있다고 나타나겠죠. 저항이 있는 게 아니고 0.5V가 나타나겠죠. 직렬일 때는 이런데 병렬일 때는 쇼트 부품과 같이 연결된 부분들이 다 쇼트로 나타나더라.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그러면 쇼트 부분을 찾느냐? 그때는 전원을 연결을 하는 겁니다. 전원 연결하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 이렇게 직류로 직류 전원을 연결한다든지 교류 220V를 연결하는 건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전압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때는 파워 서플라이를 이용해서 안전하게 그 해당 부분만 들어오도록 동작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래서 파워 서플라이를 연결을 하는, 아니면 이렇게 아예 파워 서플라이를 처음부터 연결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때는 접지에 흑색을 대고 부품에 적색을 댑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방향으로 연결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렇게 파워 서플라이 전원을 연결할 때는 정상 전류가 들어가기 때문에 멀티미터로 체크할 때는 정상 전류가 아니고 그냥 신호값만 알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였어요. 근데 전원을 연결하면 정상 전류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정상 전류에 들어가는데 이거를 그냥 쇼트 부품을 알기 위해서 역방향으로 연결한다. 그러면 쇼트가 나지 않은 제품에도 역방향으로 정상 전류가 들어가면 당연히 부품이 무리가 가겠죠.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정상으로 연결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압도 마찬가지로 쇼트 부품이 동작하는 그 정도의 전압을 넣어줘야지 안전하게 이 부품이 확인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넣어준다, 전원을 연결한다. 그러면 이 쇼트 부품 주변에서 열이 발생합니다. 이 열이 왜 발생할까? 그러면 이 열이 발생하는 원인은 이 쇼트란 자체의 그 특성 때문입니다. 쇼트가 부품 안에 사고로 인해서 통로가 생긴 거기 때문에 이 정상적인 통로보다 똑같을 수가 없어요. 이 정상적인 통로보다 한참 못 미치게 이게
비좁은 거죠. 여기 지금 정상 전류일 때 흐르는 전류를 제가 코끼리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정상 전류일 때는 코끼리가 이렇게 흐를 정도로 다닐 정도로 이렇게 넉넉한데, 이렇게 사고로 생긴 이 통로는 워낙 비좁기 때문에 이 정상 전류인 코끼리가 들어가기에는 너무 비좁다 보니까 당연히 열이 발생하겠죠. 열이. 이 개미나 지나갈 수 있는 통로를 코끼리가 지금 비좁고 지나가니까 당연히 열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쇼트 부품 주변에서 열이 발생하더라. 그렇게 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쇼트 부품을 알아내는 게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전자제품 수리 시에 왜 적색봉을 접지해야 될까, 이 궁금증을 파헤쳐 봤습니다. 왜 적색봉을 접지해야 될까? 그건 모스펫이 회로에 들어가 있기 때문이었다. 모스펫이 전원이 온되면 전류를 정방향으로 흘렀다가 전원이 오프가 되면 전류를 역방향으로만 흐르게 하더라. 그럼 왜 0.5V가 정상일 때 뜰까? 그건 모스펫이 전류가 역방향으로 흐를 때 모스펫 안에 다이오드 전압값이었더라. 네, 여기까지가 이번 영상의 핵심 주제였습니다. 그리고 쇼트 증상 관련해서 항상 따라 나오는 질문이 있는데, 그건 바로 쇼트 부품에서 왜 열이 날까? 이 문제입니다. 이건 제가 처음에 쇼트하고 수리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을 때 제가 가졌던 질문이자 궁금증이기도 하고요. 분명히 저와 같은 질문, 궁금증을 가진 분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관련 주제를 제가 넣었고요. 왜 쇼트 부품에서 열이 날까? 그리고 쇼트 부품이 아닌 부품에서는 왜 똑같이 쇼트 증상이 나타날까? 네, 여기까지 다뤘습니다. 그러고 보면 항상 왜 그럴까? 이 질문에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